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드워킹의 정석 유재노입니다. 두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을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갓베어진 나무는 내부에 많은 양의 수분이 있는데 이러한 수분의 양을 표현할 때 함수율, 즉 퍼센테지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공기 중의 상대 습도에 따라서 나무의 함수율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공기 중의 상대 습도는 온도와 함께 습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절, 날씨, 시간대 또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실내의 경우에는 난방이나 냉방의 경우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 습도가 끊임없이 바뀜에 따라서 나무의 함수율이 변하게 되고 그 결과 나무의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나무의 함수율 30%를 기준으로 할 때 30%보다 많을 경우에는 비록 함수율이 증가하거나 줄어들더라도 나무의 크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나무의 함수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크기는 늘어나고 나무의 함수율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나무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로 나무의 함수율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상대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의 수축과 팽창이 3가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나뭇결의 접선 방향, 나뭇결의 방사 방향, 그리고 나무의 길이 방향 이 3가지 방향으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납니다. 상대 습도가 40%에서 75% 정도로 유지한다고 할 때 나뭇결 접선 무늬로는 2%, 나뭇결의 방사 방향으로는 1% 정도, 그리고 나무의 길이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럼버의 수축과 팽창을 강제적으로 방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글루로 붙인다든지 못이나 나사를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까요? 어느 시점에서인가 제작물의 특정 부위가 갈라지거나 때로는 연결 부위가 헐거워지거나 느슨해져서 삐걱거리고 때로는 마감 제품이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은 몇 달 후, 때로는 1년 후, 2년 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드워킹에서 럼버를 이용해서 제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축과 팽창의 방향과 수축과 팽창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 수축과 팽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수축과 팽창을 고려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솔리드 우드로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수축 팽창의 측면에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테이블 상판과 4개의 다리가 서로 연결된 하부 구조,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상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레인 썸 럼버를 글루로 붙여서 100cm 정도의 너비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죠. 물론 테이블 상판은 하부 구조와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테이블 상판의 수축 팽창의 방향을 살펴보면 나이트의 접선 방향은 바로 화살표 방향이 됩니다. 만약 상대 습도가 45%에서 70% 정도를 유지한다면 100cm의 2%인 약 2cm의 크기 변화가 화살표 방향으로 발생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의 방사 방향은 테이블 상판의 두께 방향인 셈인데 이 방향으로는 수축 팽창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부 구조와 단단히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럼버의 길이 방향은 0.1% 정도의 수축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테이블 상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되 테이블 상판이 하부 구조와 단단히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투리 럼버를 이용해서 L자 모양으로 만들고 요놈을 나사를 이용해서 테이블 상판에 고정하고 얇은 부분은 하부 구조의 에이프런에 홈을 파서 그저 끼워두는 방법입니다.
테이블 상판과 하부 구조는 단단히 연결되고 설령 상판이 움직이더라도 상판에 붙어있는 L자 모양의 블럭은 하부 구조의 홈에 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판은 수축 팽창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역시 테이블 상판의 경우입니다만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테이블 상판을 위에서 내려다볼 때의 그림인데 양 끝에 별도의 럼버가 붙어있는 디자인입니다. 브레드보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테이블 상판의 양 끝에 붙어있는 럼버를 브레드보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수축 팽창의 시각에서 이러한 테이블 상판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분과 브레드보드의 나뭇결 무늬의 방향은 서로 90도로 만납니다. 그러므로 나이테 접선 방향은 각각 화살표 방향이 됩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테이블 상판의 가운데 부분의 나이테 접선 방향은 브레드보드에게는 길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수축 팽창의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약 테이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분과 브레드보드를 간단하게 서로 글루로 붙여버린다면 언젠가 테이블 상판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이블 상판을 구성하는 가운데 부분과 양 끝에 브레드보드는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테이블 상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분이 화살표 방향으로 수축 팽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테이블 상판을 구성하는 가운데 부분과 두 개의 브레드보드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살펴보죠. 왼쪽 그림은 테이블 상판을 옆에서 볼 때와 위에서 볼 때를 보여줍니다. 테이블 상판을 위에서 볼 때 테이블 상판의 가운데 부분은 양 끝에 3개의 테넌 그리고 브레드보드에는 각각 3개의 모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다월로 연결이 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보아서는 별다를 게 없지만 다월의 구멍의 크기와 테넌과 모티스의 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테넌의 크기와 모티스의 크기를 살펴보죠. 테넌의 크기보다 브레드보드가 가지고 있는 모티스의 너비는 테넌보다 크기 때문에 테이블 상판의 가운데 부분이 수축 팽창이 일어나서 테넌의 너비가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월의 구멍의 크기를 비교해보죠. B를 확대한 그림에서는 테이블 상판의 가운데 부분의 다월 구멍, 즉 테넌에 뚫려진 다월이 통과하는 구멍의 크기는 브레드보드의 다월의 구멍의 크기보다 좀 더 큽니다. 반면에 C를 확대한 그림에서는 다월의 구멍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즉 가운데 테넌의 다월이 통과하는 구멍의 크기는 실제 다월의 굵기와 동일하지만 나머지 테넌에 있는 다월이 통과하는 구멍의 크기는 실제 다월의 굵기보다 크다는 거죠. 다월을 이용해서 브레드보드와 테넌을 통과시켜서 브레드보드와 테이블 상판의 가운데 부분은 단단히 결합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테이블 상판의 가운데 부분이 수축과 팽창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조립을 할 때 글루는 가운데 부분의 테넌과 모티스에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테넌과 모티스는 글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테이블 상판의 가운데 부분이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더라도 브레드보드와 가운데 부분만 글루로 붙이게 됨으로써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월은 브레드보드에 끼워진 테넌을 통과하여 단단히 결합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운데를 제외한 양 끝에 테넌에 뚫려진 다월의 구멍이 크기 때문에 수축 팽창이 일어나도록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브레드보드 테이블의 경우에는 비록 제작 당시에는 브레드보드와 상판의 가운데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매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판의 가운데 부분의 수축과 팽창 때문에 브레드보드의 끝보다 조금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드워킹에서 럼버를 이용해서 제작물을 만드는 경우에 제작물의 디자인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고려한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소개드린 이 두 가지 사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드워킹에서 럼버를 이용하는 경우에 수축과 팽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